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화요일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계속해서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은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위에 놓여져 있는데요. 코스닥도 700포인트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확인해 보면서 내일 또 FOMC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지수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는 사실 그동안 올라오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시장을 확인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2000포인트 올라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1900포인트 근처에서 1960포인트 근처였죠. 이 자리대에서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주가 박스권을 그리고 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2000포인트를 확실하게 올라서고 난 다음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또 심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미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하향화 만들고 또 세계 경제 속도에 맞출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안정감이 필요하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 이와 같은 예측대로 간다라면은 이 시장에 좀 더 이 활기를 띨 수 있는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문제이죠. 바로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FOMC 경험하고 난다면요.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 놓고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지표를 삼는다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 주요 수급의 추이가 필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최근 한 달여 동안 꽉 매수로 거의 채워져 있는데요.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차례 정도 4월 14일, 네, 짜장면 데이네요. 자, 5천억대 이상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큰 추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순매수에 이어줬다는 것이 하나의 시장의 특징적이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안은 외국인이 매도세에 있어서 지수가 올라와도 단기적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튼튼하게 매수세를 계속 이어준다면은 이 FOMC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주다가 어제와 오늘, 특히 오늘 이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팔고 나간다라고 포인트를 보다는요, 그동안에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승 추세, 그리고 또 이 시장 흐름이 좀 빨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지수가 움직이는 것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이 시가총액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해서 이 셀트리온 그리고 그 밖에 이 제약 바이오가 강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해서 시장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늘 좀 파란색을 띠고 있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빨간색을 보였다는 것이 그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덩치가 큰 종목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FOMC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고민하고 있지만 이 고민하는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좋다는 이유로 이 종목 순환매가 빠르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와 같이 투자 심리가 좋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성장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자, 또한 고성장 포인트를 맞춘다라면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를 우리가 캐치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유난히도 강조를 드린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지난주도 경험하시고 어제 오늘도 경험하셨다라면요. 전기차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정말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시장의 답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 순환매도 역시나 전기차 종목들이 또 빠르게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전기차 업종군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고요. 조심스럽게 내일 FOMC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다리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세일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으로 해결해가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오늘도 종목 세일즈 또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강 멘토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세일즈 종목들 또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여전히 꾸준하게 제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자, 최고점보다는 수익이 조금은 조정이 되어 여전히 제가 이 종목을 사랑하고 있죠. 네. WTI, 네, 국제 유가가 60달러 될 때까지 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16만원 밑인데요.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 그리고 또 추세는 양호하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만도, 비트컴퓨터, 태고사이언스, P&E 솔루션. 자,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네이버, ESV까지 계속해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SK 이노베이션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 가격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좀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유가에 따라서 고민하는 시장이라면요. 유가의 고민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유가가 떨어져도 좋을 것이고 유가가 올라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바가 있었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그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요 일주일 사이는 좀 조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큰 추세 안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은 좀 강력하게 또 홀딩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이죠. 앞으로 스마트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스마트카를 정말 강조를 한데 묶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제 포터에도 이와 같이 스마트 전기차 종목들이 많습니다. 스마트카, 또 전기차 종목들을 한데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덩치가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와서 상승 기조도 만만했던 종목인데요. 만도부터 보도록 하죠. 만도 일봉 상태에서도 연일 양봉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지난 전 고점을 벌써 다다른 모습인데요. 자, 전 고점까지 문제 없다라고 소개해드렸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때가 정말 추세를 전환시킨 마지막 저점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 위치에서 조금은 매물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큰 흐름을 보고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이 종목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목표가도 상향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한 기대감을 심어드렸는데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산업에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만도입니다. 만도 없이 자동차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앞으로 만도가 또 전기차 스마트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네, P&E 솔루션이죠. 많은 방송에서 제가 P&E 솔루션을 강조를 드렸고 정말 마지막 눌림목이다라고 제가 호소를 하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추세가 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직까지 횡보수의 모습이지만은 짧은 이 차트 속에서 본다면은 지난주가 정말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었죠. 지금은 상승 추세를 조금씩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종목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8,500원대를 돌파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8,500원 돌파하는 추세에 따라서 지난 연 고점, 사상 최고가, 이 고가 돌파를 준비하는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전기차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연비 해결에 대한 키워드와 그리고 충전 인프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인데요. 연비 관련된 회사와 충전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담아가시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 P&E 솔루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회사입니다. 때문에 이 종목 들고 가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P&E 솔루션 홀딩 관점이고요. 한 종목씩 더 보겠습니다. 자, 유난히도 제가 이 종목 하나 안 가고 있죠. 전기차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렸던 우리산업이라든지 에코프로, 코다코, P&E 솔루션, 코디에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한 종목이 잠깐 식어가고 있네요. ESV입니다. 자, ESV는 사실은 전기차의 포인트보다는 스마트카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워낙에 전기차만 가는 정말 이 소외되는 시장이죠. 전기차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목받을 스마트카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ESV는 전기차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움직임이 나올 것인데요. 자, ESV는 물론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놓치지 않겠다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손절가를 좀 더 러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 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ESV는 손절가 14,000원대까지 조정해서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까지 또 들고 갈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V 놓치지 않고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주목이 아니라 전기차 다음에 갈 종목입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가는 종목이죠. 자, 나머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이슈도 있을 텐데요. 고령화에 대한 포인트를 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비트컴퓨터인데요. 비트컴퓨터와 태고사이언스인데 한때 비트컴퓨터가 꾸준하게 20% 이상의 수익점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 테마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한 차례 정도 급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정치인 바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본래의 가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포인트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이 고령화 포인트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가까이 가왔던 태고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앞으로 이 만성질환 환자,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 환자가 유난히도 우리나라에 많죠. 당뇨병 환자가 가장 큰 합병증이 이 족궤양입니다. 이것을 가장 치료할 수 있는 기업은 이 회사 유일합니다. 태고사이언스 무조건 당뇨병 환자와 함께 그리고 또 만성질환 환자 그러면 고령화 사회까지 떠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여전히 싼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태고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16% 정도 수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자리가 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중점을 해서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 할 수 있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 세일즈 이 투자 고지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 방송은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에 대한 참고사항을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투자에 참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전기차입니다. 코다코입니다. 자, 또 전기차입니다. 갈 수밖에 없죠.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이고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강조를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숨어있는 전기차 종목들 모두 다 발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코다코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지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다코를 말씀하기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전기차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중국 또 유럽,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전기차 양산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산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될 것인데 전기차는 앞으로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떤 키워드에서 돈이 되는 키워드를 잡아가 제시해야 되느냐? 자,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은 충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연비 해결에 대한 문제를 또 우리가 계속해서 거론해야 됩니다. 자, 충전 인프라와 연비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시면요. 우수 AMS, 코디에스 이와 같이 충전 인프라를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죠. 역시나 전기차밖에 가지 않는 또 소외된 시장이라는 점. 자, 연비 관련된 이야기들. 최근에 와서는 2차 전지, 2차 배터리 조금은 상이하게 다르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진 회사들이 상당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삼성 SDI까지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있는 기업들이 날아간다. 급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다코는 어떤 문제를 했느냐?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코다코는 이 차량의 이 세부적인 부속품을 본다라면요. 이 모든 구역에서 부속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의 리베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담당을 그냥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다코가 알루미늄 소재로 해서 이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와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알루미늄 소재가 왜 중요하느냐? 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연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정부 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배터리, 충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차체를 가볍게 해야지만 연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데요. 알루미늄 소재로 해서 가벼운 소재로 이 차량 부품을 만든다면은 연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코다코가 다양한 부속품을 만들고 있다는 포인트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속품들이 이 성격이 엔진 부분과 또 변속 부분, 공조 부분, 조항 부분,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다코 한쪽에 편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혹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느 하나 빠지는 부속품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부속품을 담당하는 코다코가 이 리베로와 같은 이 정차 부품 중에서 리베로와 같은 그런 종목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 코다코는요, 유난히도 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 비율이 거의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이 좀 부족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거나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선전이 부족하다라면은 국내 시장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이 국내외적으로 했을 때 매출처가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앞서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은 국내에서는 현대차, 해외에서는 테슬라 쪽에 계속해서 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 이 수주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올해부터는 이 수주에 대한 매출이 이 매출표에 반영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매출에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 모터스가 보급형 전기차를 양산을 한다고 해서 이 출시 일주일 만에 예약 판매 수가 40만 대를 돌파했는데 우리나라 금액으로 16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큰 매출 성공을 보이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요. 이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급등세를 보인 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방을 지켜야 되는데 상당히 배가 아픈 컨텐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곧 있으면 현대차가요, 이 테슬라 모터스에 추격하기 위해서 전기차 양산을 합니다. 전기차 양산을 선포를 했는데 2018년도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018년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부속품들 당연히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안에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모터스 못지않게 연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코다코에 대한 제품을 더욱더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코다코는 사실은 이 전기차 쪽의 시장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것이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시장입니다. 자, 중국은 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느냐? 자, 아무래도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이 안에서 중상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중상층,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생활을 좀 더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빠르게 늘고 있고 환경적인 오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다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전기차 최대 시장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다코는요, 해외 시장의 매출의 상당한 부위를 중국 시장에서 갖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난해 중국 전기차 쪽에 이미 협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전기차 최대 시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도 늘어날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또 해외 시장에서 또 모두 다 선전할 수 있는 코다코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역할에서 리베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코다코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지 매매 전략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다코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배가 고픈 자리입니다. 3,900원대에서 4,100원대까지 매수 밴드를 우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 1차적으로 5,500원, 지난 고점에 대한 가격대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요, 3,500원까지 러프하게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좀 자세한 사항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다쿠도 역시나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바람처럼 같이 동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 지금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가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0원대와 4,100원대의 밴드라면요, 충분히 최근에 올려 세운 이 지지선을 밟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 이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된다면은 지난 연고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좀 더 높이 잡아서 5,500원대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지난 9월달부터 시작되었던 폭스바겐 사태 이후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전기차에 대한 시장 흐름세를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고점 돌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난 상승 이후에 조정과 그리고 이 모든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는 삼각 수렴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변곡시키는, 추세를 방향을 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매수 포인트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져간다라면요, 1차적으로 했을 때 5,500원, 지난 연고점이 5,000원 선 밑돌았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5,500원 선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손절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전기차는 앞으로 2018년 그리고 3년 내내 계속해서 언급될 종목이기 때문에요. 전기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다코에 대한 강점과 매매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강훈 멘토는 전기차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기차만 되고 있는 시장, 또 전기차만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서 수익에 보탬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세일즈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시장의 고민이 아닌 종목을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